환율이 6거래일 만에 하락하면서 모처럼 외국인들이 우리 증시에 유입됐습니다. 오늘 증시 상황 홍원표 기자와 진단합니다. 홍 기자, 오늘은 중국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컸다고요? 그렇습니다. 중국이 한한령을 좀 조금씩 해제할 거다 이런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네. 이 때문에 이제 국내 콘텐츠주가 대부분 급등했습니다. 키다리 스튜디오는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스튜디오 드래곤도 두 자릿수대 상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어제 오후 대통령실이 이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국이 한국 영화의 OTT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인데요. 네. 한중 정상회담이 G20 당시에 이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과 중국의 문화와 인적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를 했고 이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이 국내 영화의 중국 OTT 상영 조치로 이제 화답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OTT에서의 한국 영화 상영은 2016년 중국이 한류 유입을 금지한 한한령 조치 이후에 6년 만인데요. 일단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이 한중 관계를 질적으로 도약시켜야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시진핑 주석은 인적 문화 교류 중단은 누구에게도 좋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중국의 한한령 해제는 콘텐츠뿐만 아니라 엔터주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으로 주고 있습니다. 네. 드라마는 그 게임에 비해서 중국에서 판호 발급 기간이 상대적으로 좀 짧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지난 6년 동안 우리 대작 콘텐츠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만 다 중국에다가 배급을 한다고 해도 상당한 수익이 기대가 되는데 특히 이제 중국 쪽 판매가 가능한 드라마가 많은 제작사로 콘텐츠리 중앙, 스튜디오 드래곤 이렇게 두 곳이 꼽힌다고 합니다. 오늘 HMM 민영화 추진 얘기도 있네요. 네, 산업은행이 이제 HMM의 조기 민영화를 추진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예. 최근 이 HMM 지분 인수에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기업들과 좀 접촉을 했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산업은행은 HMM 지분의 20.69%를 보유한 최대 주주인데요. 예. 그리고 한국해양진흥공사나 신용보증기금 같은 이런 공기업들도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현대그룹의 계열사였는데 2016년에 좀 경영 악화가 되면서 공적 자금이 투입되면서 지분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일단 정부는 당초에 이 HMM 지분을 좀 민영화를 서두르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실적이 점차 좋아지면서 매각의 적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3분기까지의 이제 누적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나 늘어난 15억 원을 돌파를 했고요. 또 영업이익도 8,7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한 2배 정도 늘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 HMM의 인수 후보자로 현대차그룹 그리고 포스코, LX, CJ그룹 등을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한국 기업 평가가 HMM 신용 등급을 9년 만에 A- 안정적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런 소식도 들리거든요. 이게 선봉량도 굉장히 크게 늘었고 재무 상태도 안정적이다 이런 평가인데 다만 글로벌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 사실 해운업도 같이 침체가 되기 때문에 과연 매각가를 앞으로 좀 잘 받을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바이오 업계에서는 코로나 관련해서 좀 희비가 엇갈린 기업들이 있는 것 같아요. 먼저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코로나 백신 생산을 중단한다고요. 네, 일단은 국내 이제 백신 접종률이 많이 떨어지면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이제 새로운 이제 완제품을 생산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원액은 계속 생산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주문이 들어오면 생산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해명을 했는데요. 일단 우리나라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4차 접종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1, 2차는 80%가 훌쩍 넘었는데 네. 4차는 지금 15%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워낙 확진자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백신을 안 맞아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이제 스카이코비언이라는 국내 이제 국산 백신이 지난 6월 말에 국내 이제 품목 허가를 획득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정부랑 이제 선구매 계약을 맺었는데 하지만 이제 워낙 이제 시장 수요가 떨어지기 때문에 생산을 중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이 해외 판매를 위한 이제 허가 절차는 계속 진행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오늘 이제 주가가 한 8% 정도 하락을 하면서 최근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네. 반대로 코로나 치료제 개발로 주가가 급등한 종목도 있습니다. 일동제약이요. 네, 일동제약은 이제 일본 기업과 함께 이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하고 있는데 네. 일본에서 좀 이제 승인 신청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에 이제 후생성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공동 개발한 이 코로나19 치료제 조코바의 긴급 사용 승인을 이제 허가를 했습니다. 일단 이 후생성 심의회 같은 경우는 이 코로나19 증상을 이 약이 좀 개선하는 데 유효하다 이렇게 이제 밝혔는데요. 이 전문가 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을 찬성함에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일본 허가 당국이 이제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앞서서는 이제 6월과 7월에는 좀 승인을 보류한 바 있었는데 이번에는 좀 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났다 이렇게 판단하면서 긴급 사용 승인을 이제 권고를 했고요. 일동제약이 일단 우리나라에서 생산과 또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독점 계약을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제 국내에서 코로나19 치료제를 어떻게 이제 승인을 하게 될지는 이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은 아주 중요한 일정들이 기다리고 있죠? 그렇습니다. 내일은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금융통화위원회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는데요. 예. 일단 뭐 빅스텝이냐 아니면 뭐 베이비 스텝이냐를 놓고 좀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는데 국내 채권 전문가들 한 70% 정도가 베이비 스텝이 유력하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카타르 월드컵 조별 예선 첫 번째 경기가 내일 밤 10시에 이제 예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11월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이번 회의록에는 이제 점도표가 나오기 때문에 미국의 이 최종 금리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하루가 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지금 LG화학이 고려아연과 2,500억 원 규모 지분 맞교환한다 이런 소식도 장 마감 후에 들려오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 최대 양극재 공장 짓는다 LG화학이 이 소식 어제 전해드렸었는데 고려아연은 또 자회사로 미국의 광물 리사이클링 기업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IRA법 관련해서 이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증시 프리즘 홍원표 기자였습니다.